안녕하세요, 건마입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15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값은 12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쯤 되면 정말 부동산 하락기가 맞다고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도 하락기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음? 그래서 요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의 글들만 봐도 2021년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 작년에 산 사람, 재작년에 산 사람 모두 폭락할 일만 남았다는 글이 도배가 되고 있고요. 더 심한 사람들은 2017년 가격도 거품이었으니 2017년부터 산 사람들도 다 망했다는 글도 많이 볼 수 있으며, 아니야, 2017년도 가격도 완전 거품이었거든, 2013년 가격 밑으로 폭락하니까 꽉 잡아라 떠드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엄청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 카페엔 이렇게 고점 대비 금액이 많이 빠진 하락 거래만 쫙 모아서 글 쓰는 사람까지 등장했는데요. 와, 겁나 많네. 8월이 다 지나지도 않은 지금 20일 정도만 봐도 이렇게 많은 하락 거래들이 실거래가로 찍히는 걸 보면 이제는 정말 집값이 폭락한 일만 남은 게 확실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집 사면 호구지. 출산율 떡락해서 앞으로 사줄 사람은 없지. 금리는 계속 오르지. 앞으로 대폭락할 일만 남았는데 미쳤다고 집을 삼? 네,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때는 너도 나도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다들 관심조차 주고 있지 않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다음에 또 벼락거지 됐다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 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게다가 지금은 하락기가 아니라 조정기일 확률이 높거든요. 아닌 것 같다고요? 일단 최근에 계속 나오는 전고점 대비 하락 거래부터 반박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아파트라는 건 주식과는 달라서 같은 단지라도 동호수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요.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는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지나고 보니 상승장이 확실했던 이 시기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래들이 있어요. 한참 폭등하려고 시동 걸던 2017년 11월에도 최고가는 15억에 팔렸는데 최저가는 12억 9천으로 차이가 꽤 나고 있죠. 조금 지난 2018년 3월에도 최고가가 16억 5천에 팔렸었는데 최저가는 10억 5천이에요. 6억이나 차이 나고 있잖아요. 원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일부 특수한 저가 거래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일반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특수한 거래들만 실거래가에 찍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락기라 믿는 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믿고 싶은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놓고 보면 상승기에도 있었던 특수거래 형태로 지금도 일부 거래가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최근 분위기가 하락장인 것 같아 믿기 힘든 사람들이 많겠지만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가장 최근 조정기였던 2019년 상반기에도 이제는 부동산 거품 끝났다, 진정한 하락 시작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하락 거래만 모아서 게시글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게시글 제목만 언뜻 보면 신고가를 모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글 내용을 보면 신고가 대비 저점 거래만 들고 와서 반어법으로 놀리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보니 어떻게 됐나요? 2018년 30억 찍고 평당 1억 간다던 아크로 리버파크가 2019년 25억에 거래되자 완전 신나서 이제 집값 떡락한다고 폭락이들 신나게 깨춤 췄었는데 지금 보니 평당 1억은 애교요. 최고가 46억 6천까지 찍었고요. 최근 하락했다고 하는 거래가가 43억 1천만 원이잖아요. 글로벌 거시 경제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이고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 같으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거래량이 완전 줄어들어서 지금은 하락기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이 맞을까요? 이것도 과거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봐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겠죠. 실거래가 통계 작성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진짜 하락기에 거래가 최소로 잡혔을 때 2,000건 정도 나왔었고요. 거래가 활발히 진행돼서 많이 거래가 됐을 때는 10,000건도 넘게 나오던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은 하락기 최저 거래량이라던 2,000건 거래량조차 못 넘게 된 지 한참 됐거든요. 단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도 못 사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랑 살 수는 있지만 굳이 안 사고 기다리고 있는 거랑 구별을 해야죠. 예를 들어 보여드렸던 거래량이 많다는 이 아파트 단지는 저번 상승장 끝물이었던 최고점인 2009년에 가장 비싸게 주고 샀던 사람조차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자산 상승이 됐죠. 단기간으로 볼 땐 가격이 내가 샀던 금액보다 빠져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보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참나 지금 출산율 폭망에 인구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할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이라 아직 젊어서 내가 이뤄보지 못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릴수록 자산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고 일을 시작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자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제대로 된 거주지조차 없을 때는 새로 지어진 번듯한 원룸에만 살아도 좋을 것 같지만 일 시작하고 돈을 모아서 그런 원룸에 거주를 하다 보면 금방 또 그 집에 적응하고 좁다고 느끼면서요. 소득이 늘어나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심리입니다. 겪어보기 전엔 아니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어요. 인간은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미 이루고 살고 있던 주거 환경보다 더 나빠지는 건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어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더 좋은 거주 환경에서 살려고 경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살기 꺼려하는 집의 가치는 제로가 되어 계속해서 버려지게 되겠지만 반대로 살만한 집들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새로 지을 수 있는 집이 적어지고 새로 지어지는 집이 적어질수록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살만한 집의 가치는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닌 것 같다고요? 앞으로 미래는 어느 쪽의 확률이 높을까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폭망하고 거주할 집이 남아 돌아서 집값도 폭락할 거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사놓으면 쫄딱 망할 확률하고 아니면 계속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출산도 점점 편해져서 인구가 큰 폭으로 줄지 않고 국가 경제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면서 살고 싶은 집은 인구에 비해 부족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확률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신가요? 저는 후자 쪽이 훨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죠. 예전 압구정 현대아파트 3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때 안 사놓고 뭐 했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막고 싶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한참 청춘이었던 나도 시간이 지나면 중장년층이 되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누구나 그랬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나 지금 20, 30대가 5, 60대가 되면 그때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밖에 안 했는데 그때 안 사놓고 뭐 했냐고요.